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초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내신 수업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 설명을 하는데 이 용어 설명은 나올 때마다 하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기본적으로 미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만약에 that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접속사 대신지 혹은 관계대명사 대신지를 뒤에 문장의 형태나 앞에 있는 선행사의 유무를 따져서 바로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헷갈리게 되면 수업 시간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할 내용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시제입니다. 그리고 자, 수동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that절 혹은 what절 그리고 하는 김에 가정법까지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까지. 자, 여기다가 플러스 수일치는 당연히 기본이 되겠죠. 자, 시제를 먼저 봅시다. 시제는 여러분 시제가 많이 있어. 종류가 많아.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자, 한번 적어보자 천천히. 자, 현재 시제, 뭐 미래 시제, 혹은 과거 시제, 혹은 완료 시제, 혹은 진행 시제가 있단 말이지. 그치? 자, 요런 여러 가지 시제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이잖아. 그치? 고등학생이면 진행형을 물어보지는 않아. 왜냐면 진행형 중학교 때 다 나왔거든. 물론 완료도 중학교 때 나왔지만 진행형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다 다루었단 말이지. 그걸 지금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뭘 물어보느냐? 자, 중요하게 이 완료를 물어보죠. 맞지? 완료에도 물론 현재 완료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도 있는데 펜이 잘 인식이 안 되네.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흰색이 제일 다르네.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뭘 물어보냐? 과거 완료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은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완료 용법도 있고 계속 용법도 있고 용법이 많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한테 고등학교 가서 용법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과거 완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문제 내기도 제일 쉽고 깔끔하단 말이야. 문제가. 자,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과거 완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완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제를 두 개를 포함하는 게 완료야. 우리가 말했던 예를 들어 여기가 현재 시제다. 그치? 그리고 이 이전이 당연히 과거 시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우린 여기를 대과거라고 부르지. 그리고 여기를 미래라고 부른단 말이지. 자, 근데 대과거는 실존하는 시제가 아닙니다. 실존하는 시제가 아니야. 대과거 써보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무도 못 써. 쓸 수가 없단 말이야. 대과거는 쓸 수 있는 시제가 아니고요. 과거 완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제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 제가 밑에 적어놓은 건 미래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요거는 단순 시제라고 부르는 거고요. 완료 시제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지 맞는 거냐면, 자,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맞죠? 대과거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과거 시점에 끝나는 시제를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이거를 표시할 때는 had pp를 쓰죠. had pp를 씁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이걸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부릅니다. 현재 완료. 이 시제를 have pp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부터 미래까지를 미래 완료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자, 이거는 당연히 뭐로 씁니까? will, have, pp라고 쓰겠죠. 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완료나 여러분 미래 완료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나오고요. 시험의 중요한 부분은 과거 완료입니다. 왜 과거 완료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 한 문장만 딱 써놔도 맞는 문장이 돼. 왜? 완료된 시점이 언제니까 지금이잖아. 딱히 나타내줄 필요가 없어. 근데 과거 완료는 아주 먼 미래부터 어느 시점의 과거까지를 나타낸 시제가 과거 완료란 말이지.
그럼 뭐가 필요해? 마무리되는 과거 시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내가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거 헤드 PP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항상 뭘 찾아야 되냐면 기준 시제를 찾아야 됩니다. 선생님 기준 시제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과거가 되겠죠. 현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칸질러 놓은 거 있죠. 지금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까지 칸을 질러 놨는데 시제란 거는 절대 두 개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쌤 대과거에서 현재까지는 시제를 표시 못합니까? 안 되죠. 이거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 번에 표시 못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시제는 항상 한 칸만을 표시할 수가 있어. 최대.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보고 갑시다. 예문에 어떤 게 있냐면 He realized that he had lost his bag 합시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얘들아 여기 had lost라는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바로 뭘 찾아가야 되냐면 이 과거 완료의 기준이 되는 과거 시제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의 과거 시제 뭐 있죠? realized가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 가방을 잃어버린 게 먼저인지 아니면 내가 깨달은 게 먼저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 당연히 잊어버린 게 먼저겠지. 잊어버리고 나야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깨달았다는 시제가 과거야. 그러면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뭐로 표시한다? 그렇죠. 과거 완료로 표시를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과거 완료 나올 때마다 야, 이 기준 시제 뭐야? 기준 시제가 뭐야?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순서상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고 이후에 일어났는지를 찾아서 과거 시제를 말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과거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다른 시제, 현재 완료나 미래 완료는 그렇게 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 시제는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잠시만. 요거는 하고 갑시다. 요건 중학교 때 나왔던 건데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 조건이나 다시 적어봅시다. 안 나오니까 조건이나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조건은 if가 있고요. 시간은 when도 있을 수가 있고 뭐 before도 있을 수가 있고 뭐 after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 시간을 나타내는 거는 이런 접속사들이 나오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다시 콤마 주어 동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시제 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간단한 거야. 자,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안에는 여러분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를 써주는 거,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if 밖에 있는 아이, if 밖에 있는 아이, 자 여기에는 이 동사는 미래 시제가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자, if I will study hard, I will get a good grade. 자, 이런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이때 이 문장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렸지? 자, 제가 말했죠. if절이라는 부사절 안에는 절대로 will이라는 시제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워야 맞는 문장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것들도 나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는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이 시제만 알고 가도 고등학교 때 문제 푸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시제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수동태입니다. 자,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있죠. 수동태. 자, 지금 펜 인식이 안 돼. 저는 썼는데 전혀 인식이 안 되네요. 수동태. 자, 수동태라는 우리 기본 형태를 알고 있단 말이야. BPP가 있죠.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혹은 get 플러스 PP 형태도 우리는 이거를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맞죠? 쌤, PP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PP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과거 분사입니다. past particle이라 그래서 pp로 줄여서 말하는데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를 적을 때 이제 it, ate,
it은이라고 할 때 이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단어를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BPP나 GPP가 수동태라고 하는데, 자, 수동태가 나올 때는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목적어는 없습니다. 왜? I eat the pizza 이렇게 나오는데 수동태로 바뀌면 더 피자가 앞으로 와 이렇게. 더 피자가 앞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is, eaten 이렇게 와야 되겠지. 3단 변하니까 누구에 의해서 by me.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절대 수동태가 절대라는 말 빼겠습니다. 수동태가 오고 난 뒤에는 기본적인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4형식이나 혹은 5형식 문장에서는 수동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처럼 생긴 명사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4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자, IO 간접 목적어입니다. DO 직접 목적어죠. 자, 지금 여기 4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앞으로 빠져나가더라도 뒤에 목적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뒤에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5형식으로 지우고요. 일단 I give you a lot of money. 자, 이런 문장에서 자, you가 IO가 됩니다. 그리고 a lot of money가 DO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you를 앞으로 빼보잔 말이야. 만약에 you가 앞으로 나오면 문장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You are given, 너는 받는다 뭐를? a lot of money. 자, 이 문장은 분명히 are given이라고 해서 수동태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a lot of money라는 직접 목적어가 남아 있죠. 반대도 똑같습니다. a lot of money를 만약에 앞으로 빼더라도 is given 다음에 요건 안 남아있네. 이건 to you로 남아있어야 되네. 이건 to you로 남아있어야 되네. 왜냐면 직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면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를 달고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맞지? 자, 그 다음 5형식. 5형식 같은 경우에도 S, V, O, OC인데 여기는 수동태의 형태가 하나밖에 없어. O만 나가야 돼. O만. 왜? 여기 OC는 우리가 보어지. 보어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의할 점은 보어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다 보니까 명사인 경우에는 마치 내가 목적으로 착각하게끔 뒤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I call you Jack. 나는 너를 Jack이라고 부른다라는 문장에서 you가 앞으로 나가겠죠. You are called Jack by me. 자, 봐. cold라는 거 다음에 뭐하지 지금? Jack이라는 명사 와있지. 이런 거 목적으로 파악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목적 보어입니다. 자, 이런 수동태 문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나오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원래 문장으로 항상 바꿔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이런 기본 규칙을 알고 있지 못한다면 제가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꿨다가 다시 수동태로 바꾸고 하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겠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동태라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that하고 what 이런 거 하기 전에 우리 가정법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왜? 가정법은 그렇게 안 어렵거든. 자, 가정법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거는 뭐 버포 가정법도 있고 without 가정법도 있고 I wish 가정법도 있고 뭐 if 가정법도 있고 가정법이 종류가 여러 가지야. 근데 if 가정법 말고는 사실 수업 시험에 내기가 어렵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생기기가 쉬워.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if 가정법의 기본 틀만 알고 있습니다. 이 기본 틀은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법. 자, if 가정법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자, 형태는 과거부터 적어봅시다. 과거. if 다음에 당연히 주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과거 동사로 나와야 됩니다. 과거 동사로 나와야 됩니다. 좀 끊겼죠? 과거 동사로 나오고 문장이 쭉 나오다가 콤마 찍거나 다시 주어가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조동사의 과거가 나옵니다.
소동사 아니고요. 조동사입니다. 과거 다음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자, 요게 가정법 과거 세트 하나입니다. 됐죠? 앞에 뒤에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가 과거 동사인지 혹은 과거 완료 동사인지를 판단할 때는 뒤에를 보고요. 그리고 여기가 과거라면 뒤에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지 have pp가 나와 있는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 틀은 무조건 머리 안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자, 그리고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과거 완료입니다. 자, 과거 완료는 어떻게 쓰냐면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씁니다. 됐죠? 그리고 문장이 쭉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주어 조동사의 과거 여기까지는 같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have pp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 틀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틀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는 가정법은 딱히 어려운 거 없고요. 이 틀만 알아둬도 충분히 공부하는 데 도움 될 겁니다. 그리고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해당 과의 가정법이 들어가는 학교들만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가정법도 끝냈고요. 가정법 끝냈고요. 그 다음 수동태도 기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수동태의 더 기초를 알고 싶으면 제 수업 중에 말씀드렸죠. 영어 기초 있다고.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헷갈려하는 대가 what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가 what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얘들아 that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that이 두 가지로 쓰입니다. 물론 that은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여러 가지 쓰임이 많아. 하지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that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구분하라고 나옵니다. 물론 어떤 학교에 따라서 세 가지가 되는 학교도 있겠지만 두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 더 할게. 세 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1번이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고요. 2번이 접속사입니다. 3번이 동격대절이죠. 자, 제가 문장 4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I have pen. 문장 잘 나오고 있지? That I buy for you. 아니지. 잠시만 의미가 이상하게 됐나? For me, you.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I have a pen that is expensive. 그 다음에 I know that the pen is expensive.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I know the fact that the pen is expensive. 자, 문장 다 비슷하죠 지금. 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구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에는 I have the pen that you buy for me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대시 나오는 환경을 한번 알아봅시다. 대시 나오는 환경을. 자, 앞에 the pen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you buy for me가 돼 있는데 네가 구매했다. buy는 여러분 타동사입니다. 사다. 뒤에 지금 뭐가 비어있죠? 목적어가 비어있는 게 되겠지.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좀 정리하면서 갑시다. 이쪽에. 자,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오고요. 선행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뒤에가 불완전하게 옵니다. 맞죠?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비어 있었죠? 목적어가 비어 있었죠. 그러면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부르죠. 관계대명사로 부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봅시다. 두 번째 문장에도 대시 나와 있는데 자, 앞에 같은 게 the pen입니다. 맞죠? the pen이 지금 선행사 아니야. 그치? 똑같이 선행사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비어있지 여기는?
주어가 비어있다. 맞지? 얘도 관계대명사입니다. 일단 문장이 불완전한 건 맞잖아. 그치?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대시 나왔습니다. 여기 대시 나왔어. 지금 네모로 치겠습니다. 대시 나왔습니다. 앞에 품사가 뭐야? know, 알다. 동사 아니야. 그치? 동사야. 일단 다르게 나왔어. 위에랑 달라. 그리고 뒤에 the pen, 그 펜이 is expensive, 비싸대. 문장 이 형식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이런 경우에 뭐라 부른다? 접속사 대시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자, 접속사 대 정리합시다. 접속사 대에서 앞에 명사가 없고요. 선행사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쵸? 여기까지 됐죠? 정리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이하지. 앞에 대 찾았는데 앞에 the fact라는 명사가 있어. 더 붙었으니까 명사 맞겠지? 근데 뒤에 문장도 주어, 동사, 보어 완벽합니다. 그쵸? 이때는 우리가 이거를 동격 대절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동격 대절. 동격 대절은 명사 있고요. 동격 대시 나오고 나서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자, 구분할 수 있겠죠, 앞으로.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이 네 개 중에 생략되는 대시 있습니다. 뭐가 생략이 되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고요. 접속사 대도 생략 가능하고요. 동격 대절까지 생략 가능합니다. 이해되죠? 생략이 안 되는 거는 주격 관계대명사만 생략이 안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that 구분했습니다. 자, 그럼 what을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what. 자, wha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구분하라는 문제 안 냅니다. what은 왜 구분하라는 문제를 안 내냐면요. 자, what 두 개를 적으면 분명히 관계대명사 what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접속사, 의문사 what도 있을 거야. 근데 이 두 개는 나오는 환경이 똑같아. 다르지가 않아. 앞에 명사 못 나옵니다. what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은 항상 불완전하게 나와야 됩니다. 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걸 구분하는 거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 안 내겠죠, 당연히. 맞죠? 왜냐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하고요. 의문사 what하고는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냅니다. 내면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구분하는 법은 있겠지, 당연히. 그치? 자,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what you buy is my family friend가 아니고 present. 자,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what you buy. 자, 이거 문장 두 개 해석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네가 산 것이 내 선물이다. 맞죠? 여기는 네가 산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밑에는 I don't know what you buy. 나는 모르겠다. 네가 무엇을 샀는지 무엇이라고 해석했죠. 것이라고 해석될 때는 여러분 관계대명사입니다. 무엇일 때는 의문사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the thing 임의의 선행사를 넣어주고요. the thing 대시나 the thing which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바꿀 수 있어. 근데 얘는 바꾸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 지금 that what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대답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훑어드립니다. 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완료가 나올 때 기준 시제가 되는 과거 시제만 잘 찾아가라. 그리고 조건이나 시간의 부사절 안에는 미래 대신에 현재,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쓴다. 그 다음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남지 않지만 4형식이나 5형식이 됐을 때는 뒤에 목적어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목적어처럼 보이는 목적 보어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if 가정법이 시험에 나온다. 근데 다른 가정법이 나올 때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다. 자, if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 틀이 존재한다.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 그리고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if 주어 had pp
다시 주어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pp. 알겠죠? 자, 틀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뒤가 섞여서 혼합 가정법이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내신 시험에 이런 거 안 냅니다. 알겠죠? 그냥 기본 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that입니다. 자, that의 종류는 뭐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구분해야 되는 건 세 가지다. 관계대명사 that, 접속사 that, 동격 that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존재를 하며 그리고 뒷문장이 불완전하다는 거. 뒷문장에 목적어가 빠져 있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뒷문장에 주어가 빠져 있다면 주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 접속사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없다.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은 완전하다. 그 다음 동격 that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도 있다. 물론 선행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꾸며 동격, 이 내용을 표시하는 단어가 있다. 명사가 있다. 그 다음 대절 뒤에는 뭐하다? 완전하다. 알겠죠? 그리고 생략되는 that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 다음 접속사, 그 다음 동격 대절까지 생략이 된다.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what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나 의문사가 나오는 환경이 똑같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내지 않는다. 혹시나 내면 이상한 거다. 근데 구분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 what으로 왔을 때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문사 what으로 온 경우에는 뭐하다? 무엇이라고 해석이 된다. 요까지만 알고 가더라도 여러분 제 수업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꼭 들으시고요. 필기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문법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